최근 월스트리트에서 시간여행 거래자라고 불리는 남자가 있어. Jem Carson. Jem Carson. Jem Carson, he's the founder of Kai Wealth, who some people describe as the time traveler of trading. Tweet that you made, I believe at 29th of November, if I'm not mistaken, when someone was asking in regards to the S&P gap being filled post-election. How did you make such a direct and correct prediction? People think it's magic. There's a saying, I think any future technology that is sufficiently sophisticated appears to be magic. The reality is that there is a lot of more information out there than they realize that allow you to trade with more accuracy. 이 남자의 정체는 영국 런던 출신의 트레이더 제임 카슨으로 최근 주가가 오르거나 내려가는 종목들의 구체적인 날짜를 예언하고 그것이 마법처럼 그대로 실현되면서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남자요. 세간에서는 이 남자가 어떠한 마법을 부리는 것이 아니냐, 시간여행자가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자 카슨은 결국 뉴스에까지 나와서 그저 자신이 연구한 매매 전략을 통해 단순히 예측을 한 것이며 이것이 운 좋게 들어맞은 것이다 라고 해명까지 해보였는디, 단순히 운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미국 대선 이후 S&P와 나스닥의 갭상승부터 가장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신고점 돌파까지 죄에다 들어 맞춰버렸으니 사람들의 열기는 당최 끊이지를 않았고, 그는 결국 자신이 사용하는 매매 전략 중 한 가지를 대중에게 공개했어. 그 전략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지표인 RSI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략이었고, 이것은 곧 해외에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RSI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RSI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리고 RSI의 한계점과 그 한계점을 보완한 카슨의 최적화 RSI 사용법까지 영상에서 차례대로 보여줄 거예요. 궁금하면 영상 끝까지 들여다보던가 말던가, 보기로 마음먹었다면 RSI의 정의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쓰겠지. RSI는 리얼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의 약자로 직역하자면 상대 강도 지수 정도가 되겠지. 1978년 미국의 트레이더인 존 웰스 와일더 주니어가 개발한 지표로, 개발 목적은 시장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는지 또는 과도하게 하락했는지를 숫자로 명확히 나타내는 도구를 만들자 라는 목적에서 고안된 지표요. 그리고 개발된 지 50년이 가까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모멘텀 지표 중 하나지. RSI의 정의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테고, 본격적으로 RSI의 사용법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지표가 차트에 어떤 원리로 표기되는지 알고 넘어가면 좋겠지. 그럼 트레이딩뷰 상단에 지표 검색 탭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RSI를 검색해 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테크니컬즈에 나오는 상대 강도 지수를 클릭해 주자고. 그럼 이렇게 차트 하단에 RSI 지표가 추가가 됐는디, 보통 RSI가 70선 위에 위치할 경우 과매수 상태, 즉 매수가 과열됐으니 곧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하지. 반대로 RSI가 30선 아래에 위치할 경우 과매도 상태, 즉 매도가 과열됐으니 곧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이지. 그렇다고 RSI가 과매수 상태에서 숏포지션 진입, 과매도 상태에서 롱포지션 진입, 이렇게 단순하게만 접근한다면 상대 강도 지수에서 강도가 내가 아는 그 강도가 아닌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 RSI에서 보통 놓치는 것이 이 상대라는 것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우선 아래 지표에서 이 삐죽삐죽 보라색 선이 RSI 선이지. 이 보라색 선은 기본 설정 기준 14일 동안 상대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상대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면 이해가 완벽히 될 거예요. 이 자리를 보면 RSI가 85 정도 수치로 과매수 영역에 도달을 했지. 이후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면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가격의 고점을 더 올려줬어. 그런데 RSI의 수치는 67 정도의 수치로 오히려 직전보다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지. 이 캔들의 고점은 14개 이전 캔들인 이 자리 캔들을 기준으로 이만큼의 상승폭을 만들어낸 거예요. 반면에 이후에 생성된 최고점 캔들은 14개 이전 캔들인 이 자리 캔들을 기준으로 이만큼의 상승폭을 만들어낸 것이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눈치들 챘어? 그래요. 두 가지 선을 이렇게 합쳐서 보게 되면 가격이 움직인 길이는 같지만 이번 상승에 비해서 직전 상승인 1번 상승의 힘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결론은 RSI는 이렇게 상대적인 힘의 크기를 한눈에 확인하는 지표인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선인 노란 선은 기준선인 RSI 선이 움직인 단순히 동평균을 표기해주는 선이다 이 말이지. 이 정도면 RSI가 표기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겠고, 왜 RSI를 단순히 과매수, 과매도만 보고 진입하면 안 되는지도 확실히 이해가 됐지. 좋았어요. 그럼 바로 이어서 RSI의 보편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줄게.
직전에 설명한 상대적인 강도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다이버전스인 건디,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직전 고점 대비 현재 고점 자리를 만든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잖요. 상승의 힘이 약해졌으니 곧 하락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하고 그 자리에서 숏 포지션을 진입하는 거요. 반대로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지만 직전 저점 대비 현재 저점 자리를 만든 과정에서 하락하는 힘이 약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의 힘이 약해졌으니 곧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예상하고 그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해 주는 것이지, 여기까지가 다이버전스를 활용한 RSI의 기초적인 매매법이요. 다음으로는 RSI를 다른 보조지표와 결합하여 사용해 주는 방법인데, RSI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조지표는 대표적으로 볼린저 밴드요. 볼린저 밴드에 대한 기초적인 매매법은 내가 직전 영상에서 충분히 다뤄줬지, 안 본 사람들은 시청하고 오면 더욱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차트에 볼린저 밴드를 추가해줘 보자고. 볼린저 밴드는 표준 편차 2로 계산된 상하단 밴드를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격이 밴드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무려 95%가 넘는다고 했지. 하지만 막상 사용해 본 사람은 공감하겠지만 밴드를 이탈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하게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돌파가 나왔을 때는 도대체 어디까지 돌파가 이어질지 함부로 예상하기 어려워. 이후 이런 자리에서 이쯤이면 이제 돌파가 끝나고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니 상승 추세로 전환이 이어질 만하겠구나 라고 해석하고, 섣불리 포지션을 진입했다가는 페이크 무빙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같이 사용해주면 좋은 시너지가 나오는 지표가 뭐다? 바로 RSI다. 왜냐? 상대적인 힘의 변화를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지. 이 자리를 보면은 좁아져 있던 볼린저 밴드가 확장되면서 양봉 캔들이 밴드 상단을 돌파했지. 이때 롱 포지션을 진입해 주는 거예요. 이후 볼린저 밴드 안으로 가격이 들어왔는데, 이때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중심선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손절을 나가줘야 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상승을 이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을 했지. 이때 RSI의 수치를 보면 가격의 상승과 동시에 RSI의 수치 또한 같이 상승을 유지해주고 있으니 상승 추세가 아직 진행 중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더 지켜보니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을 이루면서 고점을 높여줬지. 하지만 이때 RSI의 수치를 함께 살펴보면 가격이 오른 것에 비해 RSI의 값은 이전 수치에 비해서 낮아졌으니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거요. 직전에는 밴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중심선의 지지를 받는지 확인 절차를 거쳤지만 하락 다이버전스 발생을 확인했으니 이 자리에서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익절을 갈겨줘야 해요. 반대로 좁아져 있던 볼린저 밴드가 확장되면서 음봉 캔들이 밴드 하단을 이탈했지.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진입해주는 거예요. 이후 하락이 이어지다가 밴드 안으로 가격이 들어와 줬을 때 이때 RSI의 값을 확인해보니 가격의 하락과 함께 RSI의 값 또한 같이 하락하고 있으니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해석하고 조금 더 지켜볼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때 마찬가지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에 저항을 뚫고 올라가 버리는 캔들이 나오면 바로 손절 나가줘야 되겠지. 이후에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하단 밴드를 이탈한 이후 다시 밴드 안으로 회귀했을 때 이때 역시나 가격의 저점은 더 낮아졌지만 RSI의 저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 중심선의 리테스트고 자시고 바로 익절 진행해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까지가 RSI를 볼린저 밴드와 결합해서 사용하는 매매 방법이었고, RSI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이 정도면 충분히 알아본 것 같으니 이제는 RSI의 기술적 한계는 무엇인지 알아볼 차례겠지. RSI의 기술적 한계는 바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자리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 최대 단점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박스권 내에서 위아래로 정직하게 흔드는 장세는 생각보다 많이 접할 수가 있고, 이렇게 정갈한 패턴은 위아래로 발라먹기에 좋은 구간들이지.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RSI가 이렇게 어떤 과매수 상태도 과매도 상태도 나오지 않아 버린다면 매매에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요. 더 나아가 이런 박스권 움직임은 일정 구간 진행되다가 결국 위던 아래던 크게 터뜨리는 구간으로 연결되기 마련인데, 특히 이런 상황에서 RSI에서는 어떤 힌트도 제공받지 못한다. 요약하자면 현재 주가가 어떤 상태인지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지. 그래서 챔카스는 RSI의 장점은 유지하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그 해결책으로 RSI를 역산하는 방식을 채택했어. RSI를 역산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 RSI가 현재 주가의 상대적인 힘이 어디쯤 위치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이라면 RSI의 역공식을 적용했을 때에는 현재 주가의 위치에서 과매수 영역 혹은 과매도 영역으로 도달하려면 주가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가 상대적으로 필요한 수치를 알려주는 방식이요. 쉽게 설명하자면
보면 내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을 때 점수가 몇 점인지 알려주는 기계가 기존의 RSI라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도중에 지금부터 100점을 받으려면 몇 점을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계가 역공식 RSI다 이 말이요. 뭐 100번 떠드는 것보다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빠르겠지? 자, 이게 바로 카슨이 개발한 역공식 RSI 지표이고 지표의 이름은 리버스 RSI요. 지표는 총 3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녹색 선은 과매수선, 붉은색 선은 과매도선, 그리고 히스토그램까지 3가지로 구성된 지표요. 지금 현재 자리 기준 최고점 캔들의 리버스 RSI의 값은 붉은색 선이 약 4.5의 수치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현재 가격에서 과매도 권으로 진입하려면 가격이 4.5%가량 하락해야 한다 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RSI와 비교해보면 약 4.5%가량 하락한 이후 과매도 권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자리를 보면 녹색 선이 23 정도 수치로 표기가 되고 있고 이것은 현재 가격에서 과매수 권으로 진입하려면 약 23%가량 상승해야 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고 그리고 비교해보면 약 24%가량 상승한 지점에서 과매수권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를 판단하는 게 아닌 추후 목표 지점까지 어느 정도 여력이 남았는지 판단해주는 지표라고 보면 돼. 그럼 이 지표는 어떻게 매매에 적용하느냐? 먼저 기존 RSI 지표와 결합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우선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RSI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찾아주고 이때 리버스 RSI의 히스토그램이 붉은색으로 음수를 띠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숏포지션 진입해주는 거요. 손절가는 직전 고점 부근으로 잡아주고 익절은 진입하는 자리 기준 붉은색 선의 수치가 현재 이 정도로 표기되고 있으니 현재 자리에서 약 2% 하락 지점에 도달하면 그 자리에서 익절을 진행해 주는 거예요. 세팅이 완료됐으니 추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시간을 두고 한번 기다려보자고. 자, 목표 구간에 도달했으니 이 자리 캔들 종가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 진행해주자고. 롱 포지션은 반대로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는데 지표의 저점은 상승한 상승 다이버전스를 먼저 찾아주고 이때 리버스 RSI의 히스토그램이 양수를 띠고 있으면 롱 포지션 진입해줄 수가 있어. 손절가는 직전 저점 부근으로 손익비는 녹색 선이 현재 4 정도의 수치로 표기되고 있으니 약 4%가량 상승분을 타겟으로 잡아줄 거요. 세팅이 완료됐으니 롱 포지션도 예상대로 움직여줄지 한번 기다려보자고. 타겟 구간에 도달했으니 이 자리 캔들 종가에서 전량 익절해주면 되겠지? 다음으로는 리버스 RSI와 시너지가 잘 맞는 결합지표를 사용해주는 전략인데 그 결합지표는 바로 RSI 밴드로 이 RSI 밴드는 기존 볼린저 밴드의 RSI 기반 모멘텀 가중치를 더해서 상하단 밴드가 시장의 모멘텀에 따라 움직이게끔 만든 지표예요. 이것들을 매매에 적용하는 방법은 우선 밴드가 좁아졌다가 넓게 확장되면서 밴드 하단을 이탈하는 구간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후 밴드 안으로 다시 캔들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리버스 RSI의 녹색 선이 붉은색 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롱 포지션 진입해 줄 수 있어. 손절가는 직전 저점 부근으로 잡아주고 손익비는 진입 캔들 기준 리버스 RSI의 녹색 선이 3.5 정도 수치로 표기가 되고 있으니 현재 자리에서 3.5% 가량의 상승분을 타겟으로 잡아주자고. 모든 세팅이 완료됐으니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쓰겠지? 목표 지점에 도달했으니 이 자리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해주자고. 숏 포지션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밴드가 좁아졌다가 넓어지면서 이렇게 밴드 상단을 이탈하는 구간을 찾아줘야겠지? 이후 밴드 안으로 다시 캔들이 들어온 자리에서 리버스 RSI의 붉은색 선이 녹색 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숏 포지션 진입해주는 거예요. 손절가는 직전 고점 부근으로 손익비는 진입 캔들 기준 리버스 RSI의 붉은색 선이 4 정도 수치로 표기가 되고 있으니 현재 자리에서 4% 하락분을 목표가로 잡아주자고. 그럼 모든 세팅이 완료됐으니 숏 포지션도 예상대로 움직여줄지 기다려보자고. 목표 지점에 도달했으니 이 자리에서 포지션 전량 익절해줄 거요. 여기까지 챔카슨의 리버스 RSI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그럼 RSI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지표가 표기되는 원리와 RSI의 기본 사용법 그리고 지표의 기술적 한계 마지막으로 최적화 RSI 사용법까지 하나도 빼먹지 않고 저엄버 알려줬어. 그럼 이제 이 최적화 RSI 지표를 트레이딩뷰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차례겠지? 설정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트레이딩뷰 좌측 하단의 파인 에디터를 클릭. 다음은 여기 작은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 다음은 옆에 인디케이터를 클릭해주고 이제 내가 변환시켜온 이 지표 코드 소스를 전체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준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설정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표 코드 소스가 필요하다는 건디 이 지표 코드 소스를 어떻게 봤냐? 이전 영상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내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00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내가 내 채널에 게시물란에다가 지표의 코드 소스를 일정 기간 무료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말이요. 무료로 공유를 해주는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렸는데 내 유튜브 채널 관리자 분석에서 확인해보면 구독은 누르지도 않은 채로 지표를 낼름낼름 가져가 버리는 치사한 사람들, 구독 안 한 사람 비율이 무려 80%에 가까운 비중이요. 이 영상이 조회수가 3만에 가까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구독은 안 누르고 지표만 가져간 사람이 무려 24,000명에 달한다는 거요. 정말 치사하지?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는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을 눌러주신 내 구독자들한테만 지표를 공유해 줄 거요. 내가 영상 댓글에 내 카카오톡 링크를 남겨둘 건디 링크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 카톡으로 연결이 될 거요. 카톡에다 필요한 지표의 이름과 유튜브 닉네임을 적어서 전송해주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댓글에 구독자라고 댓글을 남겨주면 내가 남겨준 댓글과 카톡을 대조해서 구독자가 맞는지 확인이 되면 필요한 지표에 텍스트 파일을 보내줄 거요. 텍스트 파일을 받아서 지표의 코드 소스를 앞에서 알려준 대로 파인 에디터에 붙여넣기만 하고 사용하면 되겠지.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들 안전하게 투자들 하시고 혹시 아직까지도 구독 안 눌렀다면은 이제라도 좋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린다 이 말이요.